네, 인공지능 연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인데요.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체계성이나 적합성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중견 연구재단의 중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난 한국정책학회의 추계학술대에 발표한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처음 다뤄졌다고 했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스가 소설에서 다루면서 4차 원에서의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요번까지 계류 중이었었는데요.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가상융합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상융합 산업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융합 산업 융합 세계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활용되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이 개최되고, 그 밖에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식, 졸업식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 메타버스가 핵심적인 기술로 다루어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24년도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사그러지면서요, 우리가 좀 메타버스보다는 대면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앞서서 전현주 교수님께서 AI와 관련돼서 발표하셨지만요, AI에 대한 학습형 기술의 학습형 AI, 또 생성형 AI, 또 아바타나 또 이미지형을 구현을 함으로 인해서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AI와 연계되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들이 발생해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가 이러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상융합 산업법 진흥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다양한 법률들이 규정이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AI나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함께 연계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 연구할 때는 AI에 대한 서비스 과정,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과정,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서비스 과정을 세 개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메타버스 과정에서 AI가 연계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AI에 대한 처리 과정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에서 그 데이터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I가 연계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일단은 구축 과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또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 설계 단계, 그리고 수집, 그리고 데이터 처리 단계, 위탁이나 파기 단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그리고 관련해서 파기하는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로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보다는 메타버스에서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연구들, 침해 위협에 대해서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메타버스를 연계해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과정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룬 것은 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본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 연구되어졌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고요. 또 각 정부 부처에서 만들고 있는 지침이나 고시, 그리고 관련해서 국제 표준에서 만들고 있는 평가 체계,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ISMS-P나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제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구현됐을 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논의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잘 요소들이 구성하는 데에는 크게 많은 요소들이 좀 중복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구조적 체계성과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체계성과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개념은 구조라는 개념,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단계별로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이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소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을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구조적인 체계성 그리고 적합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구조적 체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많은 연구에서 다뤄졌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구조적인 체계성이라는 용어를 다루고 있고요. 또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체계성, 명료성,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요인간 분석을 하는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 체계성이라고 해서 전시체제의 전체에 대한 구성이라는 요소로 그 구조의 체계성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체계성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각 요소가 동일한 수준에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표준화 업무 규정에 의해서 적합성 검토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절하게 그 기준이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내용이어서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체계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요소들은 앞서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대한 구조화 방법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 그리고 이용 제공할 때의 동의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파기할 때의 목적이 다했을 때에 대한 파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기준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적절히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과정에 있어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EU의 GDPR을 적용해서 사전 예방적인 기준에서의 정보 보호가 우선으로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직접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데이터 처리 단계
단계에 있어서는 AI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경우에 가명 처리나 비식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위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조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파기 단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 이용 목적에 닿으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오타났는데요. 파기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전환이나 처리 시에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인정보라는 범위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개인정보 이용 제공 단계에 있어서는요, 메타버스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나 또 보호에 대해서 침해 요인이 있는지 프로파일링 등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 권한에 대한 메커니즘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기 단계에 있어서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파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파기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준수한 사항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번 피드백을 해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본 메타버스의 AI에 연계되어지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가 그래도 적절하게 도출되었다라는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처리 과정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지표만 봤고요. 종합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운영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별도로 점검 체계 항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또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표에 대한 항목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항목수가 좀 적절히 매칭이 됐으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좀 더 개선해서 향후에 연구 발표를 하고 또 게재할 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앞으로 제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되는 부분들을요, 더 연구해서 향후에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의 트렌드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